바로 이어지는 순서 종목 토크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정미란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우리가 살펴볼까요? 오늘은 좀 익숙한 이마트 준비해왔습니다. 이마트요. 네, 지금 최근에 코로나 시대 이후로 빠르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는 유통업계인데요. 네. 이마트의 모멘텀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할인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네. 스타빌드, 뭐 이마트 24루 가까이에 있는 이런 편의점, 그리고 또 노브랜드와 이제 또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제 지분 50%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할인점 유통업 이외에 어떤 이제 탄탄한 기업 성장성을 좀 다소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할인점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낮아졌지만 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을 계속 이제 추진을 하면 현재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까지 확대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온라인 유통의 하락세들이 좀 보이면서 이마트에도 어떤 조정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이후에 좀 다소 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회를 좀 봐줬다라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마트 쪽에서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몇 가지로 먼저 본다고 하면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롯데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점포 수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한 지역에 좀 주요되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좀 주요한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조금만 걸어가면 다른 마트들이 있어서 결국엔 경쟁력 심화가 맞아요.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이런 서로 같은 파이를 이제 갉아먹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영업 매출은 하락을 하면서 영업 이익도 손실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런 이제 유통업계들이 눈을 돌린 곳이 해외였어요. 그래서 뭐 쉽게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전체적으로 좀 본격적인 양상을 두 가지를 띄운 게 첫 번째로는 점포 수의 축소를 좀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존버라고 하죠. 이마트 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런 버티는 과정에 그쵸. 오히려 상대적으로 방사 이익을 얻었던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실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대략 한 10개 정도 지점 폐쇄 예정이고요. 홈플러스도 내년에 안산점 매각을 하면 안산점이 꽤 큰 규모로 이제 수익성을 보이고 있던 점포인데 매각을 하면 뭐 대전 그 이후에 대구까지 매각 추진을 하면서 점포수 줄이기에 이제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할인 점포의 확장성보다는 아마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스타필드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좀 다각화된 단순한 유통점을 떠난 이제 체험형이라든지 창고형 마켓으로 네. 이동을 해가고 있었고 이런 유통점에서도 쓱 마켓이라고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도 좀 더 선점하고 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마트에서는 이제 좀 더 좋은 영향들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전히도 이제 오프라인 유통의 매출이 좀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마트도 타격은 많이 받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히려 좀 영업적인 이익 쪽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좀 영향이 좋은 게 승마켓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좀 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객분들이 마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마트는 조금 더 공산품 부분에서는 비싸다. 그리고 신선 제품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배송을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냥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어차피 뭐 하루 지나면 되는데 공산품 받는 거. 근데 이제 승마켓이 코로나가 좀 점진화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트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가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신선 제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 자체가 딱 그 타겟팅이 된 거거든요. 아마 신선 제품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이 이마트의 신산업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도 볼 수가 있는 게 일반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쿠팡이 가장 선점하고 있는 로켓 배송으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 부족하고 약간 이 온라인 배송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이제 이마트의 쓱 배송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현재 이런 전체적인 상황 점포의
점포수 다른 타 경쟁사들 점포수 축소와 그리고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마켓의 이제 점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이마트는 현재 온라인 시장도 확대하는 동시에 다른 경쟁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버티면서 좀 반사 이익을 네. 누려왔고요. 이와 동시에 그냥 마트뿐만 아니라 뭐 창구형 매장이라든지 참여형 마트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좀 다각화해 나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실적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먼저 뭐 실제 1, 4분기 실적을 보면 정년 동기에 뭐 유통 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마케팅 비용 이제 지출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여전히 이제 적자지만 그 감소세를 좀 줄였고 대신에 좀 괄목할 만한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승 매출이 거의 74% 증가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74% 그리고 2분기에서는 전년 동기 50% 이상 증가가 보이고 이번에 이제 4분기 또한 전체적인 이마트 유통 전체 매출을 본다고 하면 이 상반기에 이 하락세를 좀 이제 만회하고 오히려 이제 6.6% 증가세를 좀 보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타사 유통 업체와 비교를 해 본다고 하여도 좀 크게 이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죠. 네, 뭐 해외 쪽에서의 그런 성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는 그런 네. 신사업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업종 내에서는 이마트의 경쟁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 게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점포수를 무작정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노브랜드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가 전략, 두 가지 전략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게 아예 초저가. 그래서 아마 이마트 한번 가보시면은 단순히 예전에 노브랜드라고 끝났으면 거기에서도 또 에브리데이 뭐 국민 맞아요. 가격. 그래서 확실히 온라인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일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브랜드로 아예 노브랜드 자체 상품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PB 상품이요? 예, 네. 그렇죠. PB에서도 정말 이게 가성비로 뭉쳤다라는 상품들을 하면서 이제 이마트에서는 이제 해외 산업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좀 지금 현재 이제 홀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노브랜드를 좀 앞세운 이제 점포 수라기보다는 노브랜드 유통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후라든지 그리고 현재로서도 이런 이제 브랜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장성이 있어서 해외 산업에서도 이제 이후에 뭐 성장성이 좀 괄목할 만한 부분들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추진 중인 신산업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쓱과 이제 트레이더스 그리고 이제 뭐 스타필드 그리고 또 이 이마트 리뉴얼을 통해서 이 기존의 이제 올드한 이제 유통점, 할인점에 이제 그냥 무언가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행위에서 그 경험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리뉴얼을 좀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월기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뉴얼을 통해서 가장 확대를 한 게 신선 코너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업계의 장점이자 약점이 공상품에선 굉장히 양점인 게 우리가 어떤 옷을 사거나 똑같은 제품을 사면 인터넷 먼저 쳐보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도 좀 뭔가를 딱 가격을 보면 인터넷에 먼저 찾아서 최저가 먼저 체크를 해봐요. 그런데 신선 제품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최저가를 찾지는 않을 거야. 아마 리뷰를 보고. 근데 리뷰를 본다는 게 내가 이걸 구매를 해봤더라도 이번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점에 집중을 했다라는 게 네. 이 이마트의 좀 장점이 볼 수 있는데 이 이마트 미래형 이마트라고 이제 보이고 있는 게 체험을 좀 집중을 하고 이 신선 코너를 대폭 매장 전체 규모에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정육점에서 살 내가 원하는 두께로 썰어준다라든지 그 밀키트의 좀 다양화로서 맞아요. 내가 여기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중에서도 이 부분이 좀 와닿는 부분이고 뭐 승배송은 당연한 부분이면서 이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반사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 이후까지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미래형 이러한 체험형 그런 실험까지도 거침없이 또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미란 팀장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